은수저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금속을 작은 화로에 차곡차곡 넣고 있는데요. 뭘 넣으시는 거예요, 안에다가? 이게 지금 유기 수저 원재료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유기 방자, 판재인데 이걸 여기다 가열해가지고 수저 만드는 기초 작업이에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가. 유기 수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 판재를 전열기에 넣어 700도의 열로 30분간 가열해줘야 한다는데요. 유기 판재가 뜨겁게 달궈지면 앞찾기로 여러 번 반복해서 눌러 얇게 만들어줘야 수저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기 수저가 아주 금속 자체가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일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개량된 발전된 상황이에요, 지금이. 근데도 이래요. 그만큼 이렇게 하는 수저도 유기 수저는 쉬운 건 아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니다. 유기 수저가 만들기 쉽지 않은 이유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넓혀놓은 유기판은 다시 뜨겁게 달궈 반제품의 형태로 잘라냅니다. 잘라낸 반제품은 다시 불에 달고 앞찾기로 수조의 순립 부분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수조를 또 불에 달고 이번에는 술날 모양을 따내주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은수저 작업과는 달리 계속 불을 사용해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단계마다 계속해서 불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이 유기는 비철 금속 중에서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비철 금속은 불에다 가열을 해가지고 물에 집어넣으면 연질이 되는데 유기 자체만큼 특이하게 불에 가열했다가 식어버리면은 어느 제품 비철보다도 강해져요. 그래서 그냥 깨져버려요. 유기는 금속 특성상 열을 가하지 않고 변형을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참하게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 수저를 만들 때는 이처럼 불을 계속 사용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 총 20번 정도 달구는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게 열 전도율이 상당히 또 빨라요, 이 제품이. 그래서 앞에 빨개져서 뒤에도 뜨거워요. 그걸 계속 2000개를 줍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에 달궈진 유기 수저를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다 보니 화상을 입을 때도 많아 손에 상처도 많다고 하는데요. 뜨겁다 못해 그거를 참고 견딜 줄 알아야지. 조금 뜨겁고 부르트는 거 정도는 일상이고 그거 뭐 아프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상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유기 수저를 만드는 모든 공정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시간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한나절이 지나서야 은은한 금빛 유기 숟가락이 완성됐는데요. 현재 명인이 만드는 유기 수저의 종류는 20여 가지. 독특한 디자인의 아름다운 수저가 정말 많습니다. 춘하 씨가 만드는 수저의 모양과 디자인은 모두 이 금형으로 만들어내는데요. 46년 수저를 만들어 온 명인의 모든 기술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금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그 샘플을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금형에다가 전극 작업을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계로 깎아서 만드는 금형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샘플 위에 전기 충격을 줘 철을 녹여내는 방식의 금형을 쓴다고 하는데요. 제작 방식이 까다롭긴 하지만 최고의 수저를 만들기 위해 명인은 이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갖고 계신 금형이면 전부 다 몇 개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은수저 금형, 유기 금형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히아라 보면은 아마 1000가지가 넘겠죠. 가장 아끼시는 금형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하나하나에 제가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소중하죠, 저한테는. 근데 그 중에서도
꼽으라 그러면 일단 남들이 따라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이제 부분 이제 금이 들어가요. 금을 붙이면서 마무리를 이제 제가 다 손으로 또 제품에다 조각을 다 일일이 넣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물건들이 좀 어렵긴 해도 하나씩 해낼 때 그 성취감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춘화 씨가 처음 은수조일을 시작한 것은 18살의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망치 하나로 은수조를 만드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고된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고생하는 사람 없죠. 근데 특히 제가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때만 해도. 남들은 뭐 쉽게 말해서 5, 6년 동안 일해가지고 기술 배운다 그러는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누구보다 빨리 일을 배웠어요. 열심히 일해 실력을 인정받은 이춘화 씨는 10년 만에 독립을 해 공장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 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은수조를 만들어냈고 쉽게 만들 수 없다는 유기수조의 대량 생산 기술까지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춘화 씨의 망칠 소리로 공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또 뭘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걸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샘플링 작업하는 건데요. 이제 의뢰인이 좀 색다른 수조 디자인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걸 지금 컴퓨터 그래픽화 해가지고 지금 샘플 작업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수조 금형을 만들기 위한 샘플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계에 도움 없는 핸드메이드 작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은을 망치로 두드려 늘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술자루와 술목의 경계를 나눠 틀을 잡아주고 술립 부분을 동그란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 펴줍니다. 마지막으로 술립을 둥그렇게 찍어내면 일단 1차 작업은 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물건들 의뢰하거나 제가 또 나름대로 구상해서 구상할 단계에서는 밤에 잠잘 때 잠이 잘 안 와요. 설레가지고. 뭐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재미를 붙였어요. 일에. 이제 숟가락의 짝꿍, 젓가락도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 가열한 은을 망치로 두드려 얇고 가늘게 늘려줍니다. 그 다음 차수를 이용해 은가락을 2개로 잘라주고 휘어진 은가락을 두드려 곱게 펴주면 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은수저 샘플의 1차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드시면 힘드시겠네요. 같은 일이라도 힘들다 생각하면 끝없이 힘든데 저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일단 제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신제품 출시했을 때 그 상대방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연마 작업.
아침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두드리고 갈고 닦아 이제 완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수조를 만들어내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춘화 씨. 오랜 시간 갈고 닦아온 장인의 손길이 지치지 않는 이유는 아름다운 수조를 보고 만족할 사람들의 웃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있다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고유의 그 거리에 내가 은수저를 제작하는 과정, 그 옛날 기법으로 과정 그런 걸 갖다가 시연들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문화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좋은 물건을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좀 적정한 가격에 보급해 주는 게 제 마지막 생각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달려온 지난 46년. 힘들다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일이 없지만 고된 작업의 순간에도 여전히 이 일이 설레고 즐겁다는 이춘화 씨. 지치지 않는 그의 열정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귀감이 됩니다.